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등단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대 등단을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주변에서 등단한 분들을 자주 봅니다. 축하도 받고 행복한 순간인데요. 그럴 때 아직 등단 못한 분들은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빨리 등단해야지 하고 마음이 쫓깁니다. 준비 안 된 조급한 마음이 공신력 없는 공모전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런 곳으로 등단하게 되면 얼마 못 가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등단은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등단하더라도 자신의 능력부터 먼저 기르세요. 능력이 길러지면 경쟁력 있는 문예지 신인상이나 신춘문예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도 세고 등단도 어렵지요.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휴지로 폐기될 등단은 나중에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사회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문단에는 껍데기뿐인 등단을 화려하게 포장해 먹잇감을 찾는 등단 사기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발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발 하나에도 5,000원짜리가 있고 수십 수백만원 하는 명품이 있듯 등단의 격도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때는 등단이라고 볼 수 없는 곳으로 등단하고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 축하도 해드릴 수 없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둘째,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수작품이 최소한 시는 50여 편 이상, 단편 소설은 20여 편 이상, 그리고 평균 이상의 작품이 시는 100여 편, 단편 소설은 50여 편 정도 될 때 등단을 도전하세요. 그래야 멋지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가게 하나를 창업해도 최소한의 자본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작가도 훌륭한 작품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 시가 도저히 써지지 않을 때 그런 날 더욱 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어쩌다 시가 잘 써질 때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시가 써지지 않을 때 다 드러납니다. 왜 피나게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 창작을 열심히 하는 길 외에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넷째, 이거 중요합니다. 등단시켜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의 문예지 수십 권씩 사라고 하는 곳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등단시켜주는 대가로 심사위원들의 접대비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등단에 목마른 순진한 지망생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문단의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만약 어느 물건이 좋은지 고를 줄 모르겠거든 차라리 그중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하면 실패가 없다는 말이 있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상이나 문학상, 상금이 전혀 없는 등단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은 대부분 공신력이 없는 곳입니다. 등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거저 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등단 종이 쪽지 받아서 어디에 쓸 건가요? 열심히 글 써서 작품으로 상 타고 상금도 기쁘게 받고 마음껏 축하받는 그런 곳에 도전하세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면 더 공부하세요. 요즘 시 가르쳐주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많습니다. 그러나 문학 강사가 마치 앵무새처럼 이론만 답습하는 창작교실에는 가지 마세요. 그런 이론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무수히 나옵니다. 자신의 글을 집중적으로 지도받기를 원한다면 실력 있는 작가들이 하는 맞춤식 문학 수업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단이 목표라면 좋은 시 많이 읽고 많이 쓰세요.
시인 소설가를 꿈꾼다면 매년 나오는 수상작들 면밀히 분석하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수상작들을 그냥 한번 쭉 읽고 아 좋구나 하고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의 결정난 수상작이라고 해서 그 작품 성향을 무작정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상을 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심사평과 대조하면서 철저히 분석하다 보면 그것이 공부가 되어 글 쓰는 실력이 좋아집니다. 여섯째, 어떤 유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테크닉을 기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시적 묘사법, 진술법, 필살기를 만드세요. 그것이 곧 나만의 시창작 경쟁력이 됩니다. 일곱째, 이 세상에 시가 되지 않는 소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나요? 컵? 모니터? 핸드폰? 뭐든 다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시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매번 치열하게 쓰고 단 하나의 작품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일단 시 한 편을 쓰기 시작했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완성하세요. 시작만 하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글은 아무데도 쓸 수 없지만 다소 실력이 부족해도 완성해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진 후 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퇴고란 평생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저는 시를 발표한 후 10년이 지나도 읽을 때마다 다듬고 고칩니다. 시 한 편을 완성하는데 3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시인은 끈질겨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하거나 신호 대기 중에도 더 나아가 부부싸움 중에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의 처절한 임종의 순간에도 더 나아가서는 꿈속에서도 시를 쓰거나 고민하고 있어야 비로소 시인이 될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팁 하나 더 드릴까요? 등단할 때의 경쟁률입니다. 참고로 매년 실시되는 신춘문예 당선작 한 편이 뽑히는 경쟁률은 응모작품 수 대비 최소 1000대 1에서 1500대 1입니다. 그리고 휴지조각 등단이 아닌 제법 공신력 있는 문예지 신인상은 작품 수 대비 평균 200에서 300대 1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해마다 응모자 수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모전을 통과해야 문단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운을 빌면서 저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시창작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그분들께 시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인 소설가 김명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